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영학을 강의하게 될 권우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경영학 강론 중에 재무관리 또는 회계원리 뭐 이렇게 해서 재무하고 회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실제 경영학이라는 어떤 전공 과목에서 강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론들마다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자, 그렇지만 우리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이지 경영학을 전공하는 경영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까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 공기업 관련해서 경영학 강의만 거의 한 10여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어렵게 나오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 그 다음에 경영학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깊이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전공자라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저런 부분, 이런 이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수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론서지만 이론서의 각 챕터마다 문제를 이만큼 끼워 놓은 어떤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부분이나 문제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를 하시면 경영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시험에 응시하셨을 때 어느 정도 물론 그 노력 내용 하나 또 개인에 따라가 조금 틀리겠지만 본인이 생각하신 만큼의 점수는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기업은 물론이고 이제 그 사기업에도 상식이나 이런 데 보면 전공 과목에 좀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그죠?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도 감사직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을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한 취업이나 자격증 시험에 이제까지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주 그 빈도가 낮거나, 그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봐도 가장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또는 여러 번 횟수가 이쪽 기업에서도 나오고 저쪽 기업에서도 나오고 이쪽 자격시험에서도 나오고 저쪽 자격시험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최대한 최신 걸로 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로 문제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그죠? 경영학의 전반적인 거 개괄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므로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어떤 내용 또 밑줄을 끄시라는 내용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체킹을 하셔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론서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론서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스킵을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목적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시험에서 점수를 더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론서기 때문에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또는 이거는 그냥 이론서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학의 어떤 총론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강론 그죠? 각각의 강론에서도 가장 문제화가 많이 됐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많이 나올 수 있는 비중이 있는 내용이나 문제들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권우주 올인 경영학 이 한 권이면 충분하게 경영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경영학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무나 회계를 조금 더 깊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계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공기업의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물론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만 계산 문제는 단기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시면, 교재에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 자, 전체 총 7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경영학 어떤 원론 또는 경영 전략 파트에서 중요한 어떤 그 이슈, 용어를 주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2편부터가 강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전공이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원론이 있습니다. 또는 뭐 총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원론이나 총론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학년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전공으로 막 갈라지죠. 그것이 각각이 강론입니다. 강론. 그죠? 그래서 경영학 원론이나 경영학 총론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쭉 언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그래서 2편부터 각 마케팅이 있고,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직 행동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 의사결정론 해서 OR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약자는 이제 쓰지 말고, 혹시나 이제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재 요 편입니다. 각 편. 계량 의사결정이 있고. 그죠? 계량 의사결정 또는 경영과학 이렇게 해서 요게 6편에 수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무하고 회계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같이 하나의 7편에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왜? 자, 이 각각의 강론들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거는 틀리면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재무나 회계에서 틀리면 막 신경을 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만 봐도. 그런데 절대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돼요. 각각의 강론인데 재무나 회계는 그래도 조금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기는 하나, 마케팅도 깊이 들어가고 이론이나 학자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이것도 조금 깊게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사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깊게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론을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가장 베이직적인 것만 쭉 살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경영학도가 아니고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경영학 이 한 권으로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한 권만 보면 경영학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우문입니다. 왜? 이 각각의 마케팅 안에서도 또 서너 가지가 또 갈라지고 여기서 서너 가지가 또 갈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각 편 해가지고 마케팅도 2편 해가지고 아주 얇은 정도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지만 마케팅 안에도 또 5가지, 6가지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을 한 권씩 놨는다 하면 보통 전공 서적을 한 3cm 정도 잡고, 그죠? 경영학 해가지고 전공 서적만 해도 이만큼씩 됩니다. 이만큼씩. 근데 이걸 한 권에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언급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각각의 책들이 또 이만큼 두께가 됩니다. 어느 서점에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자나 이론들을 조금 더 깊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 또 여러 개가 있지만 이것을 추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험 대비 또는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런 내용만 조금 축약을 해놨다 보니까 본교재 정도 두께의 각각의 강론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왜 또 깊게 안 하요? 이거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각각을 다 언급을 해야 되니까 다 그냥 n분의 1로 나누어서 어떻습니까? 그냥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대학의 방학 때마다 이제 취업 관련해가지고 특강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학교에. 거기에 갈 때도 뭐 경영학을 한 30강씩, 이제 그때마다 틀립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30강에서 이 책을 다 할 수도 있고, 40강을 해서 이 책을 다 할 수도 있고, 50강 해서 이 책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두껍고 얇고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 몇 강이냐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핵심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문제 유형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공기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이나 내가 잠깐 설명하셨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권, 비금융권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재무나 회계를 별도로 보는 공기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 하면 공사공단 이렇게 되지만 무슨 연구소도 이런 거 다 공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350개, 400개 됩니다. 공기업이. 그죠? 그래서 시험 유형도 다 틀리고 시험 치는 과목도 다 틀리고 즉 전형 방법도 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을 준비하시면서 전공 과목의 경영학은 어떻습니까? 요 한 권으로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3회독 많으면 5회독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매주 주말에 시험이 있죠. 그죠? 그 정도로 공기업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매주 주말에 시험이 있습니다.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알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주 어디에 공모가 모집이 있나 확인하시고 계속 응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경영학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1편의 원론이나 총론 가장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강론들을 쭉 하는데 지금 현재 예정된 거는 45강 내외입니다. 그죠? 45강 내외로 해서 자 n분의 1로 그죠? 물론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루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경영학은 이 올인 경영학, 올인 권우주 경영학 교과서만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셨을 때 아 이거 봤어. 책에 있었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있었는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십니다. 왜? 가장 많은 최근의 자료나 가장 많이 시험 문제화된 것을 위주로 해서 교재를 편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떻습니까? 경영학의 어떤 총론, 강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습은 반드시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습은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 교재 같은 경우에 핵심만 어떻습니까? 요약을 한 거고 가장 문제화나 시험화가 많이 된 것 내용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 중요한 것 중에서도 다시 그죠? 세 분류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스킵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걸 각각 구분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한 반나절에 이 책 한 권을 다 띱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공부 방법론은 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3회독 내지는 5회독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무조건 공기업에 모집 공고가 있으면은 시험 치는 데도 있고 안 치는 데도 있지만 시험 치는 데 가서 무조건 시험을 쳐보시고 시험을 치면서도 공부가 됩니다.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왜? 매주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응시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떻습니까? 경영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케팅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 물건을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뭡니까?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죠? 많이 팔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광고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를 늘리는 거, 그냥 광고를 많이 하는 거. 그죠? 요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고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와 관련된 거, 즉 요걸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있나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는 말 그대로 인적, 사람입니다. 사람.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그게 뭡니까? 이거는 조직 내의 구성원과 관련된, 그럼 구성원이 뭐 하는 일이 있겠죠. 직무. 직무와 관련된 거. 그럼 직무 일을 시켰으니까 뭐 돈을 줘야 되겠죠. 그죠? 뭐 보상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대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많이 쭉 있는데 우리 이제 전반적인 윤곽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말 그대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가지고 연구한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럼 조직 행동론은 사람 개인에 대한 거는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 내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또는 조직 내에서 그죠? 어떤 것들이 조직 내에서 말 그대로 행동론,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할까? 요걸 연구한 게 조직 행동론. 그죠?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만, 요 제목을 보시고, 아, 각각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경영학이구나. 요걸 이해하시려고 그냥,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외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론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했는 게 나오면 당연히 답을 찾으셔야 되고, 공부를 안 했는 거, 책에는 없었는데, 이런 게 나오네. 유출을 하셔가지고 답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뭐든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렵게 설명하려면 영어 섞어가지고 막 이론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학교에서나 하는 거고,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쉽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거나,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라기보다는 조금 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간략하게 이런 거구나 하지 이걸 외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꼭 외우시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 진행해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꼭 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관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뭐를 팔아야 되는데 광고하고 뭐 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품입니다. 제품, 물건. 제품 생산에 관련된 겁니다. 제품 생산에 관련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제조할까? 그럼 제조 시스템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여튼 물건을 만들까와 관련된 게 생산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과학이니까 그러면 경영을 하되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어떻게 뭐 할 수 없을까? 그죠? 과학적으로 뭐 그 의사결정도 조금 과학적으로 하고 정보 처리도 조금 과학적으로 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계량 의사결정론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계량 수치화를 해가지고 더 정확한, 더 합리적인, 더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주로 요거는 보면 좀 회계 쪽에 조금 통계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죠? 한번 쫙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무회계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경영학 하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 이것도 쉽습니다. 그럼 재무는 뭐겠습니까? 재무는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자금을 조달하고 이걸 어떻게 운용할까? 여기와 관련된 걸 쭉 연구해가지고 이론화해 놓은 게 재무입니다. 그러면 회계는 집으로 치면은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회사의 가계부라고 보여요. 회사의 가계부. 그러니까 뭐죠? 돈 들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편하게 우리 집에 그죠? 어머님들이나 그죠? 집에 어머님들이 주로 쓰시는 가계부. 돈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해놓은 게 회계구나.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면 재무나 회계 쪽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 재무관리나 회계 원리 보면은 특히 재무관리는 전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관리나 회계는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 따로 할 때는 계산 문제나 깊게 하고, 경영학, 개론, 경영학 총론, 경영학 일반적으로 해서 각각의 하나의 강론으로 하나가 됐었을 때는 요 각각의 전부 기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재무나 회계의 어떤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된 어떤 공식이나 계산 문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지만 깊이 있게는 안 합니다. 경영학 시간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공기업이나 또는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경영학, 재무관리, 또 어떤 데는 경영학, 재무회계, 뭐 이렇게 이제 또 한 과목을 더 칠 때는 한 과목을 더 언급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기업에 내가 응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로 재무나 회계를 따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 과목 하나로만 30강씩, 40강씩 하는 거를. 우리는 경영학 전반적인 개론, 그죠? 전부 개론, 이걸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각각의 n분의 1을 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을 언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경영학을 수업해 나갈 가장 기본적인 어떻습니까?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절대 어려운 건 아니다. 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전공자 같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또 쳐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실제 시험을 몇 번 딱 쳐보면 전공자라도, 그죠? 매출 원가나 뭐 이런 거 구하라고 딱 내놓으면 뭐 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를 해가지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출 문제도 그 문제 부분에서는 언급을 해놨죠. 그걸 이렇게 보시면, 아, 실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럼 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면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먼저 1편 경영학 입문. 이제 경영학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입문. 자, 그래서 경영학 입문.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경영학의 특성이 나옵니다. 자,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학문에 대해서 특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특성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시험에는 이건 거 시험 문제 되겠습니까?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 거 시험 문제화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된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화 되는 것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아, 경영학이 이런 거구나라는 건 알아야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각각의 강론들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페이지에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경영학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자, 경영학을 보니까 뭐 국민경제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쭉 해보니까 경영학 보니까 일반 경영학, 특수 경영학 이제 표 1-1.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딱딱딱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 처음 복습하실 때는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중요한 거 또는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표시 싹 해놓고 복습하실 때는 중요한 것 위주로. 그래서 한 3회독쯤 되면 안 중요한 것까지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5회독쯤 딱 되면 그냥 쫙쫙 넘겨도 아, 이거 중요하고 요거 뼈대고 요거는 뼈대 아니고 요거는 허수아비고 딱 압니다.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경영학 무조건 고득점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기본입니다. 뭐든지 기본만 아시면 돼요. 그 기본에서 전부 응용을 하고 문제를 틀어서 출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을 아셔야 돼요. 기본. 자, 그래 보니까 일반 경영학가 경영이론 있고 경영관리론 있고 경영직능, 경영관리. 아, 그 기본적인 직능에 보니까 마케팅, 재무, 생산, 보완적인 거 보니까 인사, 조직, 회계, 경영정보, 사무관리. 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구나. 그 각각 강론들이 이제 방금 적어드린 강론들을 쭉 적어드린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직능, 각각의 기능에 따라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게 결국은 전부 강론입니다. 그 다음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광 경영학도 있고, 물류 경영학, 서비스 경영학, 부동산 경영학, 이런 것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요새는 대학에 이런 과까지 다 생겼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는 그냥 경영학과 이렇게 했었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무슨 경영학, 무슨 경영학, 전부 디테일하게 세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그 다음 기업 규모론도 있고 기업 입주론도 있고. 아, 그래서 영리 조직은 주로 이런 것을 다뤘습니다. 비영리 조직 보니까 학교 대표적인. 자, 그럼 어떻게 경영학, 아, 영리 조직하고 비영리 조직하고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연구해 놓은 거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머지 글씨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표 1-2. 그게 이제 앞쪽에 설명입니다. 경영학은 거의 모든 학문을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학을 전공하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죠? 그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통계학도 하고, 어떻습니까? 별별 거, 수학,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인접한 학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실제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이 어렵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영학과 관련된 인접 학문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접 학문들이 이제 거기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법학, 인류학,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경영학입니다. 학교에서 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뭐 사회학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그죠? 법학에 관련된 경영 관련된 거, 우리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 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뭡니까? 13페이지 중간쯤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정보적 자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밑줄 딱 끊으시고. 자, 지금은 설명 안 드립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뒤로 쭉 진도가 지나가면서, 아, 인적 자원이 이런 거고, 뭡니까? 인사관리. 물적 자원, 아, 물적 자원, 물건, 아,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거. 그죠? 재무적 자원, 뭡니까? 재무가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돈, 그죠? 돈을 어떻게 불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고객을 했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자원은 뭡니까? 돈입니다. 캐피탈. 돈, 자본. 이렇게 되고. 정보적인 자원은 말 그대로 정보.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죠? 정보가 빨라야지 정보 느리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빠른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고 획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기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자,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복습만 좀 꾸준히 하시고, 진도가 나가면 나중에 이 네 가지 자원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고, 입에서 그냥 나와요.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첫 시간이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정보적 자원. 아, 요 네 가지가 가장 기업 활동 또는 경영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구나. 맞죠? 요거 네 개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굳이 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인재. 여러분들 대기업이나 여러분들 어차피 취업 때문에 지금 경영을 공부하시는데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어떻습니까? 보면 창의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또는 모집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뒤쪽에 나오는 물적, 재무적, 정보적 자원은 뭡니까? 모방이 가능합니다. 또는 조금 늦게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인적 자원은 모방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네 가지 밑줄 한번 싹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경영, 연구대상, 연구대상 용어로 시험 문제도 나왔었던 겁니다. 이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되죠. 보편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은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말 그대로 이제 경영 또는 뭐 그 조직의 활동이 다 되겠죠. 포인트는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도 경영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요. 과거에는 영리 조직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군대 거의 경영 마인드로 돌아갑니다. 학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경영 마인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을 만족하고, 학교의 고객은 뭡니까? 학생, 학부형.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안에 경영학을 집어넣기도 하죠. 경제 주체를 딱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잘 때까지 잘 보면 그게 전부 경영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어떻습니까? 만족하거나 불만족해가지고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할까 말까 항상 의사결정 선택의 기록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그게 전체가 다 우리 삶 자체가 그냥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또 지나가면서 이제 그냥 쭉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학의 성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1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처음에 한번 쫙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론과학, 실천과학, 과학기술론, 뭐 사회과학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딱 보니까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공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두꺼운 글씨부터 읽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제목부터. 제목을 알면 나중에 그 내용은 자동적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부터 디테일하게 내용까지 다 해놓으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경영학의 성격입니다. 그죠? 14페이지에 딱 보니까 뭡니까? 이론과학, 실천과학, 과학론, 기술론,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영학. 아, 그럼 뭡니까? 경영의 특징이 요 네 가지입니다. 그 옆에 5가지 경영의 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뭡니까? 특히 1, 2번 무조건 기억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무조건 기억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과학 밑줄 딱 끊고 실전과학 밑줄 딱 끊어야 돼요. 제목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경영학은 이론과학이고 실천과학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론과학, 실천과학이 뭐지? 복습을 또는 반복을 하시다가 보면 아, 이론과학은 경험적인 사실을 다루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파악하고 그것이 이제 이론과학이구나. 우리가 굉장히 이론적이다는 거는 체계적이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경영학은 사회과학, 사회현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학. 실천과학은 뭐가 실천과학이지? 쭉 보니까 뭡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줄 뒤쪽에 경영자의 계획 조직 통제 밑줄 딱 그어놓으시고 실천이 나오면 무조건 계획 조직 통제입니다. 그 나머지 어떻습니까? 과학론, 기술론, 뭐 사회과학으로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영학은 이론과학이고 실천과학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론과학 안에 경험적인 사실이니까 다시 경영학을 어떻습니까? 이론과학, 실천과학, 경험과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또는 특히 사회현상, 사회과학은 학자들마다 이론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 틀린 이론도 다 맞다고 봅니다. 왜?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연과학에서, 자연현상에서 그렇게 하면 바보, 미친 뭐 대부입니다. 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건을 놓으면 떨어진다. 중력 때문에. 밤이 오면 낮이 된다. 낮이 오면 밤이 된다. 그건 뭡니까? 룰, 법칙입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과학 또는 자연현상. 사회현상은 그때그때 다 틀립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맞아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나는 저렇던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현상, 사회과학은 이제 주먹을 이렇게 쥐거나 뭐 어떤 그 형체를 뭐 직사각형의 형체를 딱 보고 정면도, 측면도, 뭐 평면도, 그죠? 이게 다 틀린 거. 그걸 예를 많이 들어요. 보는 것만 다 틀리죠. 방향에 따라서. 그렇지만 다 다른 결과, 나가보니까 이런 모양을 가졌네 하지만 그 4사람, 6사람의 답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그죠?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경험적인 사실을 자기가 겪어보니까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파악한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은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아, 경영학은 실천과학, 경험과학, 이론과학. 순서를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페이지에도 우리는 미국식 경영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죠. 미국식 경영학. 우리가 미국, 아메리카, 이렇게 하면 미국의 어떤 이념, 민족주의, 국민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래그머티즘 이렇게 해서 실용주의, 실천주의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런 데 한번 들은 기억 나십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들였는 거고, 원래는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 걸 받아들였지만 우리 일본 거 받아들이다 하면 좀 멍하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45년 이전에 최초에는 독일식 경영학을 하다가 미국식 경영으로 바꿨어요. 그런 일제 강점기도 지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식 경영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일본식 경영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일본이 미국식 경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미국식 경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 실용주의, 실천주의, 프래그머티즘. 그래서 이론 실천. 그죠? 그게 경영학의 성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 3, 4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사회과학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속의 인과관계, 원인하고 결과, 그걸 규명하는 거. 그래서 사회과학의 하나로 경영학도 본다. 방금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죠?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학자들마다, 각각의 학자들은, 경영학이란 또는 경영이란 이런 거더라.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그럼 이 학자들 이야기하는 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회현상, 사회과학이니까, 학자들 여기에 쭉 보니까 학자 한 5명 나오면서 5명 말이 다 틀리네?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5명의 학자들이 경영학의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게 다 틀리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것도 외우실 필요 없고 쭉 진행이 되다가 보면 여러분 다 그냥 외워지게 됩니다. 자, 바하라는 학자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경영학이고, 폴레트라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죠? 성취하는 어떤 테크닉이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페이올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올 이렇게 해도 되고, 일을 날려도 돼요. 페이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페이올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고 페이올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페이올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버나드, 사이먼 어떻습니까? 요거 내용도 할까요? 자, 페이올은 어떻습니까? 계획,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밑줄 끊으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 페이올은 계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 밑줄 딱 끊으시고. 요 5가지가 경영학이다.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시를 명령이라고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계획, 조직, 명령.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조정, 통제. 자, 오늘날의 경영과학 또는 경영과정 이론의 기초다. 이렇게 해서. 페이올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관리론. 이걸 생각해요.
또는 경영관리론 이렇게 해서 관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폐율입니다. 우리 수험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폐율. 순서, 이 5가지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되고, 이건 뒤에도 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버나드하고 사이먼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근대 이론의 어떤 학파들이기도 하고, 시스템 이론의 학파들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경영이란 뭡니까? 조직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의사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뒤에 가면 버나드가 했는 말, 사이먼이 했는 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드러커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도 어떻습니까? 3, 4, 5번. 요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진도 나가면서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드러커는 딱 보니까 뭡니까? 리더십. 조직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뒤쪽에 밑줄 끊으십시오. 기업의 마케팅 활동 밑줄 끊으시고, 사회적인 책임 밑줄 끊으시고, 고객 창조 밑줄 끊으시고. 드러커는 무조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러커는 이 세 가지를 주장했구나.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 활동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져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그죠? 앞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업, CSR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경영학을 공부하시면서 제가 교재에 없는 내용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전공 경영학이지만 최근의 이슈 그런 것도 문제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검색어로 한번 딱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그것까지 내가 막 하나하나 이제 모호하니까 시간 관계상. CSR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적어드릴까요? CSR. 무슨 기업입니까? 사회적인 책임 기업을 보통 CS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과목입니까, 경영학이.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또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면접에도 도움됩니다, 이 경영학은. 그래서 몇몇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자체를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공기업에는 저하고 경영학 공부해가지고 합격해가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때요? 경영학의 그 내용을 면접 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돼요. 벤치마킹 이런 거 막 물어봅니다. 간단한 건데도. 그래서 경영학만 잘해놓으시면 뭐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하고 핵심 체크 딱 나오는데, 자, 효율성, 효과성.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의미 알아놓으시면 되고. 이걸 외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전반적인 의미입니다. 자, 효율성, 설명 잘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 이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하면 무조건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경제원칙.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의미 압니다. 그러면 교재 박스 안에 있는 설명대로 안 하고 다르게 설명이 되더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쓴 책이지만 외우지 마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제자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표현을 다르게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키워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나머지를 요래도 틀고 조래도 틀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헷갈리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성도 제가 책 보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얼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는 뭡니까? 경제원칙입니다. 우리 경제원칙이라는 건 뭐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 이거 다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다 나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그 내용 읽어보시면 맞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 효율, 합리적, 경제적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자체가 묻지는 않지만 경영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자, 그다음 효과성. 효과, 유효성이라고 하고 수행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정도, 목표와 결과에 관련된 개념, 뭔 말이겠습니까? 이러니까 책대로 하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자, 거기에도 어떻습니까? 효과성 이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거 참 효과적이네. 그거 효과적이 아니네. 그 뭡니까? 거기에 목적이 나오죠, 목적. 목적. 그 효과적이란 목적, 목표에 또는 그와 관련된 결과가 잘 맞아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 특히 효과성은 유효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뭐 효율성이 어떻고 또는 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유효성을 극대화시키고 조직의 유효성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효율이나 또는 효과 또는 유효라는 말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진도가 이제 쭉 나가면서 조직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딱, 유효성, 목표하고 결과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쉽게 나머지 문장이 이해가 다 되고 공부하시는 것도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 알아놔야 되겠네?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은 그러니까 최소의 투입. 이게 뭡니까? 경제원칙. 그죠? 그래서 최소 비용의 원칙, 최대 잉여의 원칙. 이러면 그거 전부 경제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경영학의 지도의 원리라고 딱 나옵니다. 경영학의 지도의 원리. 요거 세 개 무조건 기억. 이거. 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앞으로 뒤에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영학을 하시려고 하면 말 그대로 베이직,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지도의 원리라고 나오죠. 지도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 원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원리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제가 왜 지도 원리인데 기본 원리 또는 원리라고 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출제자마다 얼마든지 똑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책에 지도의 원리 나왔다 해가지고 지도의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고 맞춰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 경영의 기본 원리, 지도 원리는 해도 기본 원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되는 말들은 제가 또 수업 중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옆에 한번 필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영학의 지도 원리, 이꼴 기본 원리, 이꼴 그냥, 또 그냥을 또 여러분들 적으실라. 그냥 원리. 그래서 지도 원리, 이꼴 기본 원리, 이꼴 원리.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수익성, 생산성, 조직균형. 요게 다입니다. 자, 우리 수익성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경영학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 기업의 목적은 하면 이윤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경영 또는 기업의 목적 이렇게 되면 이윤 추구. 실제로 이윤 추구라고 하면 안 돼요. 실제는 기업 가치 추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뭐니까 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돈 되는 거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지도 원리, 기본 원리, 원리는 첫 번째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도 설명 한 4줄 해가 많이 해놨습니다. 그죠? 다 할 필요 없죠? 첫 번째 줄 중간쯤에 이익 밑줄 딱 끊으십니다. 기업을 하면 무조건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운영 자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죠? 이윤한데 그 시기만 손해보고는 못합니다. 그죠? 자, 수익성이 나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영리 목적, 수익 또는 이익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산성. 생산성 요거는 어떻습니까? 의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생산성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경제성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지금 교재에는 3가지로 나옵니다만은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 이렇게 또 표현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산성을 경제성이라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돼요. 자, 생산성은 뭡니까?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 요거 밑줄 딱 끊으시고 요거 자주 나옵니다. 요건 뒤쪽에 생산관리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성은 이익, 영리 이렇게 되는 거고 생산성은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는 투입을 얼마만큼 했었을 때 얼마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이게 생산성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생산성이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균형, 이 조직균형 버나드 밑줄 딱 책에 따라서는 바나드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죠? BANARD 뭐 이렇게 되는데 버나드 해도 맞고 바나드 해도 맞습니다. 자, 앞쪽에 버나드하고 사이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조직균형 버나드 밑줄 딱 끊으시고 뒤에 가면 조직균형과 관련된 것도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조직균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자, 조직이 어떻게든 존속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조직의 환경 요소, 내부적으로는 조직과 구성원들 간의 균형, 말 그대로 조직 균형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외부의 기업 환경하고 내부의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 간에 서로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균형이 맞다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아주 빠르게 획기적으로 돌아가는데 고리타분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기업 안 됩니다. 지금 기업의 원리, 기업의 지도 원리를 하는 거니까. 환경과 상호작용. 그죠? 그래서 수익성, 생산성, 조직균형. 요 세 가지가 경영학의 기본 원리, 지도 원리, 원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학의 연구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자, 우리 귀납적, 연역적 이런 거 설명 안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원 없이 공부를 한번 하신 분들이고 다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거 중학생들이 하는 거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회 시간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귀납법인 거 연역적인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요거 두 개 상호 보완이니까 요거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뭡니까? 실험적으로 해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어떤 경영학을 연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실험. 이거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지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경영학의 연구 방법 중에는 귀납법보다 연역법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귀납적인 거는 동양적인 사고, 연역적인 거는 서양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동양도 어떻습니까? 연역법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자, A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자, A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뭐, A는 이렇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지루해 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A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되면, 예, A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부분, 결론 부분부터 먼저 딱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쫙 해야 듣는 사람이 저 사람 개념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면 그 이렇게 해서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딱 핵심 요소를 먼저 딱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그게 연역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경영학에서는 무조건 두 개를 적절하게 잘 활용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상호 보완 3번입니다. 연역법이 적합한 연구 방법이 있고 귀납법이 적합한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요거 두 개를 잘 활용, 상호 보완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게 돼요. 그래서 항상 경영학에는 상호작용, 상호협동, 협조 이런 말 나오는 거는 무조건 좋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지? 그죠? 그래서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는 시험 문제하고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경영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자, 연구 대상 여기 가지고 또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크게 보면 비영리 조직도 포함 이렇게 돼요. 영리 조직이 아니고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도 포함 이렇게 돼요. 그럼 지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비영리 조직은 경영의 어떤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는 영리 조직만 경영학의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지문에. 그런 건 다 틀린 겁니다.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도 다 연구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고 뭡니까? 재정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 기타 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구분해 가지고 경영도 다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의 범위를 보니까 개별 경제가 있고 생산 경제가 있고 영리 경제가 있고 기업설이 있더라.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자꾸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면 팁에 어떤 게 나옵니까? 자, 좁게 해석했을 때는 기업으로만 봤으나 최근에는 또는 넓게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리, 비영리 조직까지도 다 포함해서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비영리 조직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닙니다. 비영리 조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